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프랑스의 리그앙은 세계 축구의 중심인 유럽 무대에서도 UEFA 리그 랭킹 5위에 해당할 만큼 상당한 전력과 인프라를 지닌 빅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리그앙 무대에서의 활약을 통해 빅클럽으로 이적하는 스타 플레이어들도 매년 쏟아지다시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박주영 선수와 권창훈 선수가 이 리그앙 무대에서의 활약을 토대로 빅리그에 진출한 전력이 있으며, 현재에는 석현준, 황의조 같은 선수들도 이 리그앙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가장 최근에 리그앙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윤일록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윤일록, 그는 누구일까요? 광주에서 태어난 윤일록은 연초중학교를 졸업한 뒤 경남FC의 유스팀인 진주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출중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진주고등학교에서 저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출장했고, 2009년 피파 U17 월드컵에 차출되어 주전 윙어로서 맹활약하여 대표팀의 8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2010년에는 진주시장배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멀티골을 꽂아 팀을 전국 최강의 자리에 올려놓는 등 고교 탑클래스 선수로 활약했고, 결국 2011년 경남FC의 콜업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교에서 바로 콜업을 받는 선수들이 프로에서 자리 잡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선수들이 대학으로 진학하여 실력을 더 쌓는 경우가 많은데, 윤일록은 이례적으로 만 19세의 나이로 프로 무대에서 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첫 시즌부터 26경기 4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 내에서도 상위 클래스의 폼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2011년 당시 조광래 감독이 국가대표팀으로 옮기면서 그의 대표적인 애제자였던 이용래가 수원으로 떠난 데 이어 2011 시즌 종료 후 김주영이 FC서울로, 윤빛가람이 성남 1화로, 그리고 서상민이 전북으로 떠나는 등 팀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2012 시즌 만 20세 어린 나이임에도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으면서 어린 나이부터 상당한 무게를 갖고 축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윤일록은 그런 부담감을 잘 이겨내면서 2012 시즌 42경기 6골 2도움을 기록, 거의 노예 수준으로 풀타임 출전했고, FA컵에서도 결승전에 오르는 등 이런 많은 경기 경험은 어린 유망주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연히 K리그 내 B클럽들은 윤일록을 가만히 놔두질 않았고 2013 시즌 리그 챔피언인 FC서울로 이적하게 됩니다. 윤일록은 2013년 2월 26일 장수 세인티와의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날 경기에서 멀티골을 장려시키면서 화려하게 등장했고, 데몰리션이라고 불리는 당대 최강의 공격 라인업을 지닌 FC서울에서도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데 성공합니다. 29경기 2골을 기록하면서 사실 데뷔전의 강한 임팩트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쉬운 시즌이긴 했지만 2013 동아시안컵에 차출되어 국가대표팀에서도 데뷔골을 터뜨릴 정도로 많은 도약이 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2014 시즌부터 에이스였던 마우리시오 몰리나의 경기력이 노세아로 인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대안이 중국 리그로 떠나면서 윤일록은 경남 때와 마찬가지로 팀의 에이스 공격수로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경기를 펼쳤지만 27경기 7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특히 2014 시즌 최종전 제주전에서 동점골을 넣으면서 FC서울의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극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또한 2014 아시안게임에서도 차출되어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선수로서 굉장히 발전하는 시즌이 되었죠. 하지만 2015 시즌 최용수 감독이 3백 전술을 사용하면서 윙백 포지션을 소화할 수 없는 윤일록에게 상당한 악재로 작용했고, 박주영과 아드리아노가 영입되어 투톱을 구성, 팀에서 상당히 입지가 좁아지면서 20경기 1골 3도움의 저조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일록의 팀 내 입지가 애매해질 정도로 부침을 겪었던 이 시기에 FC 포르투에서 윤일록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K리그에서도 활약이 지지부진했던 터라 정말 의외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일록의 포르투 이적은 FC서울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의 유럽행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되죠. 2016 시즌에는 대안까지 재영입되면서 아데박 라인으로 불리는 K리그판 MSN 혹은 BBC 라인이 가동, FC서울은 그야말로 최강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으로 자리 잡았고, 윤일록은 10라운드까지 전혀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전반기에선 공격형 미드필더, 심지어는 중앙 미드필더로도 경기에 나오는 등 최악의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최용수 감독이 중국 리그로 떠나면서 황선홍 감독이 부임했고, 황선홍 감독은 다시 포백 전술을 가동시키면서 윤일록은 주전 윙어로서 자리 잡는 데 성공, 후반기 18경기에서 6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완벽히 부활하게 되죠. 특히 최종전 전북현대와의 우승을 결정짓는 경기에서 박주영의 드라마틱한 결승골을 어시스트해내면서 마침내 그의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K리그 우승을 달성해냅니다. 2017 시즌에는 35경기 5골 12도움을 기록,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달성시키면서 그야말로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윤일록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요코하마 F 마리노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팀의 레전드 대안도 수원으로 이적했고, 에이스 윤일록도 이탈했기 때문에 서울 팬들에게 많은 충격이었고, 실제로 서울은 2018 시즌 11위로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K리그 최고의 윙어 윤일록은 J리그 무대에서 전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계속해서 선발로 나오는 등 명성에 걸맞는 주전 대우를 받았으나, 요코하마에서는 윤일록에게 선발로서 기회를 줬던 경기들에서 윤일록이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자 가차없이
없이 전력에서 배제시켜버렸고, 하필 일본의 유망주 엔도 케이타가 윤일록 자리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윤일록은 전력의 신세가 되면서 2018 시즌 16경기 2도움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단 한 시즌 만에 나가리 신세가 된 윤일록은 2019 시즌 제주 유나이티드로 임대되면서 K리그 무대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윤일록이 지난 시즌 보여줬던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치나 전문가들의 평가도 상당히 낮아진 상태였죠. 유승우와 신성욱의 입대로 공백이 생긴 윙포드 포지션에서 윤일록은 주전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역시 최근 폼이 좋지 못했기에 제주에서도 전반기 상당한 부진에 빠졌고, 게다가 제주 유나이티드 팀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부진에 빠지면서 팀은 강등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기부터 최윤경 감독은 그간 부진했던 마그노, 티아고, 아길라르를 과감히 배제시키고 윤일록을 팀 공격의 천병으로 활용했고, 윤일록은 FC 서울전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4경기 연속골을 넣는 등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 유나이티드에서는 윤일록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리그 12위를 기록, 강등을 당하고 말죠. 2018 시즌 34경기 11골 3도움, K리그에서의 8번째 시즌이었고 자신의 K리그 역대 최다 득점을 기록한 시즌이었지만 팀 성적은 최악이었기 때문에 마냥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꼴찌팀에서 2선 공격수인 그가 저 정도 득점력을 보여준 것도 굉장한 일이었고, 거의 개인 능력으로 골을 만들어낸 장면도 많았기 때문에 개인 기량만큼은 상당히 올라왔다고도 볼 수 있었죠. 어쨌든 제주에서의 임대가 종료된 지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서는 이미 전력의 판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요코하마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많은 국내 클럽들과 팬들에게 다시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18일 윤일록 선수는 프랑스 리그앙의 몽펠리에에 입단했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이적이었습니다. 리그앙으로 진출한 윤일록 선수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원소속팀 요코하마에서의 전력의 판정, 그리고 임대온 팀 제주의 강등 위기, 그리고 윤일록 본인의 부진까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낸 뒤 유럽 진출까지 이뤄낼 정도로 윤일록의 최근 기세는 상당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또 그렇게 기대를 걸어볼 만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몽펠리에는 올 시즌 리그앙에서 8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강한 전력을 보유 중인데다 시즌 도중인 겨울 이적 시장에 합류한 윤일록으로서는 팀 내 구상에서 핵심적인 입지를 얻기는 어려웠고, 결정적으로 몽펠리에 감독 미셸 데 자카리안 감독은 주로 3-4-1-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즉 정통 윙어를 전혀 기용하지 않는 전술을 사용하는 감독이기에 윙 플레이어인 윤일록으로서는 도무지 입지를 찾기가 어려웠고, 결국 올 시즌 5경기 출전 0골 0도움, 평점 6.15의 극심한 부진으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몽펠리에에서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며 전술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적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중동 클럽들의 제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오랜 꿈인 유럽 무대 진출을 힘들게 이뤄낸 만큼 윤일록 선수 입장에서도 주전 경쟁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일록 선수의 앞으로의 유럽 생활이 좀 더 잘 풀리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